어미와 새끼, 인문학 코딩은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유튜브 계정을 만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유튜브다운 유튜브를 업로드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합니다. 어미와 새끼는 줄여서 엄새기라고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기이고 내 삶과 함께 묻어온 어기입니다. 이를 M&C라고도 하는데 Mother and Child의 약자,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인문학과 코딩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본질을 찾아가면서 이들 사이 공통점을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같이 다음과 같은 것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어미와 새끼에서 다뤄야 될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협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에 서로 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은 늘 듣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독서량은 너무나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유머가 넘치는 즐거운 세상,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봉사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화학교사로서 30여 년간 재직을 하다가 지금 퇴직하는 상태입니다. 퇴직할 무렵에 코딩에 매료돼서 코딩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잘 이어서 교육을 하고 토의를 하고 강의하는데 접목을 시킬까 합니다. 코딩에 대한 여러 군데 강의를 통해서 인문학 코딩이라는 책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쓰고부터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여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은 그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을 잘 쓸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우리가 여기에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는 인재형, 융합 인재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 공부라기보다는 융합 인재 교육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는 디자인적인 그러한 인간, 디자인적인 그러한 융합 인재형 교육, 이런 것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머리를 식힐 겸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 지금 몇 점일까요? 무슨 엉뚱한 질문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화살을 관역에 5번 쏘았는데 모두 관역 안에는 들어갔습니다. 몇 점일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주관식으로 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부득이 이러한 선택지를 주겠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죠.
1번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5번이 다 관역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으니까 1점은 일단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떻습니까? 지금 관역 안의 점수가 전부 다 홀수인데 5번 다 관역 안에 들어갔다고 그랬으니까 홀수를 5번 더해도 역시 홀수가 되는 것입니다.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되겠는데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5번이 다 9점에 이렇게 맞췄다 하더라도 최대 점수가 45점입니다. 그러니까 5번도 답에서 제외가 되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에 들어갈 때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나씩 배제되면은 그 답을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좀 식혀지셨나요? 그러면 스마트한 인생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심플, 무빙, 아티스틱, 릴렉스, 투게더 이 앞자를 따면 스마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스마트 인생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우선 심플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제자들의 논문을 심사할 때 칠판 하나를 가득히 채우고 다음 칠판을 쓰려는 순간 불합격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다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볼 때, 경영을 할 때, 또는 어떠한 그 학문을 할 때, 또 예술을 할 때, 거기서 심플한 원리, 심플함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본질을 잘 파악하고 가르칠 수도 있고 지혜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것은 최고품이 모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최고품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나 신체를 가해서 움직여야만 신체가 노쇠되지 않고 근력이 왕성하게 되고 그리고 피순환도 잘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자꾸만 사용해야만 신경세포들이 자꾸만 그 숫자를 늘려서 우리가 머리를 활발하게 창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머리가 굳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이나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도 예술과 인문학적인 그 본질과 맥이 닿아야만 그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풍부해질 수 있고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아 실현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에 힘 주면 안 됩니다. 힘을 빼고 여유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야구 선수는 힘을 뺄 때 홈런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축구 선수들은 힘을 빼고 달려서 골을 찰 때 그것이 골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너무 뻣뻣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은 재미가 없고 어떻게 돼요? 여유롭지 못합니다. 좀 더 느슨하게 그 다음에 여유롭게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의외의 성공과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쟁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 더 협업에 대한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혼자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살다 보면 나를 잊어먹는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받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예술적인 감각,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속담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파만 지파참, 아주 좋아하는 속담인데 이러한 것입니다.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라. 우리는 느릿느릿하게 가는 거, 그거 나무라면 안 됩니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가더라도 나를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다만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